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에 왔는데요. 포항 여기 구룡포 앞바다입니다. 주말이라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요. 여기는 동상이 있는데 작업하는 어민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갈매기도 많고 참 멋집니다. 구룡포에는 대게가 아주 유명한 특산물인데요. 이렇게 대게집이 많습니다. 개가 4마리가 있는 게 참 포항 구룡포에는 과메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과메기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인데요. 여기 앞에 길을 건너면 가옥거리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옹산시로 등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은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저기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룡포 고깃집도 보이고요. 이렇게 낡은 건물도 있습니다. 네, 이쪽은 구룡포 근대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건물은 1920년대 일본 가가와현에서 이주해 온 하시모토 젠기치가 살림집으로 지은 2층 일본식 목조 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근대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5시 반까지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무료 해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목조 가옥입니다. 진짜 갔다 온 것 같다. 이 앞에는 포항 관련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직접 머물던 목조 가옥인데요. 여기 모형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울추 도르래, 이발기, 주전자, 다리미, 차반 등이 있는데요. 또 술통, 네, 다 일본식입니다. 원래 키누타, 문어를 잡을 때 썼던 항아리, 부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가난한 어부들의 1880년에서 14년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터전을 잡은 일본 어부가 머무르던 곳입니다. 네,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요. 포항시 구룡포의 바닷가 마을. 이 작은 마을 안에는 이국적인 느낌의 옛 가옥이 현대 가옥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남고 있는 이국적인 가옥거리를 배경으로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마치 일본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구룡포의 거리들. 왜 이곳 구룡포에는 이런 이국적인 가옥들이 있을까? 이곳에서 구룡포 거리와 비슷한 건물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구룡포 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토.
일본인조차 일본의 전통 가옥이라 생각하는 구룡포 거리. 과연 이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소문 끝에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오다 어업조합을 찾아갔다. この三兄弟はこの小田へ住んで熊吉はこれなんだ。次男長男はここ、次男は京北九龍峰に家を構えて、そちらでも漁を始めたと、漁業を始めたと。 자료 속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선의 출어자 공너비를 찾아갔다. 오다촌 산중에 있는 이 비석에는 오다 지역 어부들이 구룡포에 진출한 사실이 새겨져 있었다. 일본 어부들이 구룡포로 진출한 이유를 알기 위해 마츠오카시에 소개놓은 과거 구룡포에 거주했던 이시하라 히데요시를 찾아갔다. だから15年生まれて15年 이시하라 씨에게는 과거 세토 내해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いや仕事を求めて行っとるはず。漁業する人は小田の方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魚も取れるし、あっち行こう言ってみんな行っとるはずよね。大変だったって言って帰っとると思うんですよね。向こう行ったら魚がよく取れるし言ってそれがよく取れるからね。だからみんなあっちで漁業で家建ったりしてで生活できたはずです。 사면이 둘러싸여 각현의 어장이 모여있는 세토 내해는 늘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났다. 힘이 없는 가난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장을 찾아 먼 바다로 나아가야만 했다. 1908년경 가가와현과 오카야마현의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구룡포로 이주했다. 목숨을 걸고 먼 바다를 건넌 가난한 일본 어부들에게 구룡포는 황금빛 엘도라도였다. サバとかサバは巾着網でね両方の船で引っ張って網を囲むんだけどイワシでも本当に今さっき出とったようにいっぱい取れよったんだよ。 그 당시 불안전한 배와 그물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려면 그물을 버려야 됐기에 어부들은 곤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구룡포의 풍부한 자원은 오다어촌의 어부들이 꿈꿔온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다. 네, 여기는 일본 가옥거리에서 위로 조금 올라오니까 용왕당도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구룡이 있습니다. 구룡이 있고 네, 이쪽으로 보면 동백꽃 필무렵에 나왔던 용식이와 동백이랑 같이 앉아서 대화하던 그 장면이 있어 포토 스팟으로 네, 유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앞에 구룡포가 있어서 바닷가가 한눈에 잘 보입니다. 용이 9마리가 있어서 구룡포의 모습입니다. 네, 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일본 가옥거리가 있고 저기 앞에 줄 서 있는 곳이 동백꽃 필무렵 촬영지인 까멜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뽕 투어는 구룡포항 일본 가옥거리와 구룡포 근대 역사관입니다. 구룡포항 일본 가옥거리. 동해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였던 구룡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제가 구룡포항을 축항하고 동해 권역에 어업을 관할하면서
일본인들의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가 위치한 거리에는 병원과 백화상점, 요리점, 여관 등이 늘어서고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일본 가옥들은 각종 개발 과정에서 철거되고 오랜 세월 동안 훼손되면서 과거 우리 민족에게 아팠던 역사의 산 증거물이 사라져가는 실정을 맞았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 내 가옥을 보수 정비하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풍요했던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에 의해 착취되었던 우리 경제와 생활 문화를 기억하는 산 교육장으로 삼고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조성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정비 사업을 통해 457m 거리에 있는 28동의 건물을 보수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심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들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다음은 2019년 KBS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촬영지 구룡포항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촬영한 필자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이 동백의 술집 까멜리아에서 필자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사진과 마지막 사진은 용식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백두 배장으로 사용되었던 촬영 장소입니다. 왼쪽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수산무역업에 종사한 김성호 씨 상점이었습니다. 활발한 무역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고 하며 현재 건물은 가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단층 건물로 과거 이발소로 하였으나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룡포 공원 입구 계단 돌기둥과 충운탑. 이곳 공원 입구 계단과 돌기둥들은 1944년도 일본인들이 세웠으며 돌기둥은 왼쪽 61개, 오른쪽 59개 등 모두 120개가 있습니다. 돌기둥에는 구룡포항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구룡포 이주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패전으로 일본인들이 떠난 이후 구룡포 주민들은 시멘트를 발라 기록을 모두 덮어버리고 돌기둥을 거꾸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 뒤 1960년 구룡포 주민들이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봉안할 충홍각을 세우는 과정에 도움을 준 후원자들의 이름을 다시 앞뒤로 돌려 세운 돌기둥에 새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룩되었습니다. 이곳 충운탑은 6.25 전쟁 등 대한민국을 수호하시다 장렬히 사망하신 포항지역 출신 전몰군경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0년 건립하였으나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협신의 받침대가 일제강점기 일인들이 설치한 구조물로 그 위에 충운탑이 설치되어 오다가 2007년 9월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재건립된 현충 시설물입니다. 풍전 등과 같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 영령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면서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아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구룡포 100년 낡은 지붕과 붉은 벽돌 뻥 뚫린 나무 창살 무엇 하나 오래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일본식 가옥거리에 들어서면 마치 빛바랜 풍경사진을 보는 것 같다.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살았던 일본 가옥들이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과메기 문화거리 포항 구룡포 사진이며 가운데 사진은 구룡과 저의 필자의 사진입니다. 구룡포 근대 역사관. 이 건물은 1920년대 일본 가가와현에서 이주해 온 하시모토 즈ን기치가 살린 집으로 지은 2층 일본식 목조 가옥입니다. 해방 후 개인주택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포항시가 매립 수리하여 구룡포 근대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100여 년 전으로 모습들이 잘 남아있으며 당시 생활 모습을 다양한 전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일본식 건물의 구조적, 의장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전설. 신라 진흥왕 때 장기 현감이 각 마을을 순찰하던 중 사라리를 지날 때 별안간 천둥과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그 비바람을 뚫고 용 10마리가 승천하다가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용이 9마리만 승천했다고 하여 그때부터 구룡포로 불렀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구룡포 근대 역사관 앞에서 촬영한 필자의 모습입니다. 구룡포 근대 역사관 1층. 왼쪽 사진은 1930년대 구룡포 지도입니다. 1930년 3월 10일에 제작되고 1930년 3월 25일 발행된 지도로 1930년 구룡포 시가지의 모습과 당시 구룡포의 건물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가옥거리에 있는 부엌입니다. 구룡포 근대 역사관 2층. 하시모토 딸들의 방. 하시모토 가옥의 2층은 주로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더운 여름철에는 가족들이 2층을 침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을 하시모토 딸들이 사용하던 방으로 복원하여 당시의 생활 모습과 유물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벽에는 옷이 일에 붙박이 벽장이 있으며 방과 복도 사이에 나무로 된 창살을 넣어 통풍과 환기가 잘 되고 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노무 나무 창살을 통해 당시 하시모토의 도와 하시모토 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주로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더운 여름철에는 가족들이 2층을 침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도 데코노마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손님을 맞거나 해설을 할 때 이가지 문을 모두 열어 2층 전체의 커다란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에도 방과 복도 사이에 나무로 된 창살을 넣어 통풍과 환기가 잘 되고 빛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필자가 촬영한 기타 사진들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옛 일본 가옥 전도, 가운데에는 구룡, 마지막 사진은 무왕당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